자, 세 번째 주제는 PD 소공자가 준비한 거고요. 네. 제가 PD 소공자고요. 네, 저는 MC 복형입니다. 네, 저는 게스트 MJ고요. 임시 게스트 사타입니다. 계속 임시 게스트라 그래. 한 번 밀어붙였으면 끝까지 가야죠. 그렇지. 아니 뭐 누구 게스트 따로 와? 지금 오고 있나? 혹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뭐 방청객이 갑자기 게스트가 되고 이런 거 아니겠지? 자,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거 정말 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그 윤소나 아들. 윤소나 아들 사건. 그렇죠. 뽐뿌 자유 게시판에 6월 19일 날 월요일 날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은 윤소나 아들 and 금호 아시아나 박상구 회장 손자 점점점. 작성자님 맛있는 파인애플. 파인애플 맛있죠. 그 글은 뭐 대충 다 아실 거예요.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실 텐데 뭐 그 내용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하루하루. 네.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읊어줄게요. 네네. 이 사건이 16일 날 처음 발생이 됩니다. SBS 8시 뉴스에서 네. 사립초등학교에서 3학년 수련회에서 집단 폭행이 발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그렇죠. 가해자는 가해자가 4명인데 그 학생 중에 재벌 총수 손자가 한 명 있고 유명 연예인 아들이 한 명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보도. 보도 내용은 집단 폭행이 문제가 아니고 집단 폭행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미흡했다. 그래서 이것이 영향이 재벌 총수 아들이고 혹은 유명 연예인 아들이기 때문에 영향이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면 수련회가 2달 전에 갔다고 하는데 수련회 가서 그 이불 있죠? 그 쬐끄만 이불 홀겹이라고 하더라고. 얇은 거. 그거를 뒤집어 씌워놓고 야구 방망이로 때렸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렇죠. 그로 인해서 피해 학생은 횡문근 융해증. 굉장히 어려워.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 뭐라고? 횡문근 융해증. 횡. 가로 횡. 횡문근. 문근. 횡문근. 뭐야? 뭔 뜻이야? 그게 그 팔이나 다리 쪽에 가로로 되어 있는 횡문근이라는 근육이 있어. 근육이구나. 그 근육이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녹는데 융해증이 녹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팔다리에 있는 그 가로로 된 근육이 녹는 증상이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 녹아서 혈액으로 들어가면 장기를 망가뜨린다 이거지. 그게 좀 뭐 피해자 학생이 맞아갖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진단 자체는. 근데 이제 그게 약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사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16일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그럼 그 기사에서는 어떤 재벌이냐 어떤 연예인이냐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네티즌들이 그건 모르나? 다 알죠. 어떻게 찾았어? 그 초등학교가 숭이초등학교. 일단 초등학교를 찾겠죠. 초등학교 찾았겠죠. 초등학교 찾았고 3학년에 나왔잖아. 그렇죠. 3학년 2달 전에 수련회 간 곳이 어딘지 찾았겠죠. 그 중에 나온 게 바로 윤소나의 아들과 금호 아시아나 회장의 손자였죠. 윤소나는 그래서 17일 날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무차별적인 집단 폭력이 아니고 단순한 장난이었다. 두 번째, 피해 아이 부모를 만나서 아이와 함께 윤선아의 자식과 함께 눈물로 사죄했다. 세 번째, 피해 부모 요구는 치료비와 그 바디워시를 강제로 먹였대요. 또 그 학생한테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선아가 치료비는 당연히 자기가 책임지겠지만 바디워시를 강제로 먹인 사실은 없다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 조사가 미흡했다고 했잖아요. 학교 조사 그렇죠. 당시에 똑같아. 지금 윤소나 했던 말과 똑같은 조사 결과 나왔어요. 학교 조사 결과 단순한 장난이기 때문에 폭력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강제로 먹이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았겠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에 맞춰서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윤소나 입장에서는 이게 학교 조사 결과 바디워시를 먹인 사실이 없으니 거짓 진술을 내가 강요하진 않겠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어떻게 됐겠어요?
타올랐죠. 그렇죠. 엄청 불타오르죠. 공식 입장이 네. 학교 폭력을 장난으로 가볍게 치부했고 네.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그 사과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필요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서 비난을 받았죠. 그러니까 학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학교 폭력이 일정 부분 일어났잖아요. 장난이든 아니든. 장난이든 아니든 학교 폭력이 일어났고 그거에 대한 가해자 학생이 윤선의 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만 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비난이 그 드라마가 있어요. 윤선아 씨가 나오는 최고의 한방이라는. 요즘 뜨고 있는 드라마인데 6월달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막 드라마 게시판에 또 폭탄 던져. 그렇죠. 거기에서 하차하라는 이제 비난이 이어지죠. 하차하라는 비난이 이어지니까 18일날 윤선아 소속사를 통해서 두 번째 사과문. 이번에 이제 그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가족의 억울함을 먼저 생각했던 부분도 사죄드린다. 또 다른 내용으로 초기 대처에 있어 변명으로 일관돼 버린 제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의 미흡한 대처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항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 진실된 사과문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커지니까 그렇죠. 서울교육청에서 특별 장학을 실시해요. 19일날 특별 장학을 실시하는데 SBS의 후속 취재 결과가 나옵니다. 19일날 물 비누를 먹인 것은 속아서 먹었다는 피해 아동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네들은 그 피해 아동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보도했을 뿐이고 사실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야구 방망이는 그 윤소나가 처음에 첫 번째 입장 전달을 할 때 그 야구 방망이가 아니고 스티로폼으로 된 그 타격이나 했을 때 전혀 치명상 입지 않은 그런 거였다라고 했는데 야구 방망이는 재벌 회장의 손자가 수련회에 가져간 것으로 실제 아이들이 야구 경기에 쓰이는 야구용품으로 확인됐다. 근데요.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아니라는 거지. 단순히 실제로 야구 방망이니까 때리면 다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후속 취재 결과 나왔고 학교 측에서 CCTV에 잡힌 모습을 보면 수련회 후에도 피해 아동이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어린이를 진단한 정신과 의사는 이 어린이가 악몽이랑 불안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이렇게 19일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20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사건이 더 커지니까 숭우 초등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가 특별 조사가 특별 장학이 감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교육감님께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의 끝이에요? 지금 오늘까지 나온 교육감님이 직접 교육감님이 조희연 교육감님이 그러니까 감사로 전환할지 말지를 21일 날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커져버렸네요. 일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됐죠. 일단은 그 친구들이 이제 윤선아 씨가 가장 큰 착각을 한 게 더 남았어요? 많이 다 했어. 윤선아 씨가 가장 착각한 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다니는 자기 아들이죠, 아들. 그렇죠,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숭이초등학교. 거기가 잘난 아이들만 다니는 거기 굉장히 초등학교니까 굉장히 비싼 학교예요. 자기 친구가 대우 아시아나 회장 손자라며, 대우 아니야, 금호 아시아나 손자라며. 그러면 자기 친구는 대법관 아들이고 자기 저쪽 친구는 또 서울중앙지검 검사 아들이고 막 이럴 거야. 피해 아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걸 너무 쉽게 봤어. 그러니까는 비슷한 권한과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만 다니는 학교인데 여기서 쉽게 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대법관 거기까지 대법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디 회장인데 아니 적어도 사장 정도는 그렇죠. 사장인데 내가 이런 그러니까 언론을 바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몰라 이걸 터지기 전에 미리 그 윤선아 씨나 아니면 구모 아시아나 쪽에서 미리 대처를 했으면은 그렇죠. 쉽게 끝났을 문제인데 근데 내가 볼 때는 문제는 뭐냐면 학교 측에서 이게
벌써 2달 전, 지금으로부터 네. 2달 전이면은 네. 학교 쪽에서 이미 조사가 다 끝나서 그쵸. 애들 징계도 없었대잖아. 네. 그리고 그 징계 대상에서는 네. 금호아시아나 회장 아들 손자까지는 네. 아예 안 빼고 명단에서 빼고 네. 그랬다고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숭인 초등학교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나는 안타까운 게 그거야. 윤소나 씨의 그런 최고의 사랑 게시판에 가서 폭탄을 던지는 건 네.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여기서의 문제점은 숭인초등학교의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음. 숭인초등학교를 감사를 하고 장악하는 거는 전 옳다고 봅니다. 당연한 네, 거예요. 네. 옳다고 보는데 윤소나 씨가 사실 윤소나 씨가 아들이 했긴 했지만 이거를 사실 저는 윤소나 씨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보거든요. 두 번의 사과문을 올렸고 SBS 그 이거를 취재했던 기자가 김종원 기자님이신데 네. 그 기자님이 또 17일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올린 게 뭐냐면 네. 윤소나만 욕을 먹잖아요 지금. 네, 사실 네, 네. 근무하시는 네, 아들도 네, 있는데 네, 네. 윤소나만 욕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보면 윤소나 약간 도와주는 글을 쓴 게 뭐냐면 장문의 글 중인데 핵심이 뭐냐면 유일하게 그 가해자 아동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죄한 사람이 윤소나다. 근데 그렇게 그거는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왜냐면은 네티즌들은 중요하지 않지. 네티즌들은 그러니까 범인이 2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 윤소나 뿐인 거야. 우리 구모 아시아나 그 박상구 회장인가 뭐 그 아들 뭐 박땡땡님이 모르잖아. 모르죠. 그래서 내가 준비해왔어. 금호아시아나 그 손자는 과연 누굴까?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에요. 지금 기사에 나온 걸로만 따지면 일단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삼구 님이신데 그 박삼구 님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박세창 씨예요. 박세창 씨의 둘째 아들이 그 아들이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실제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는 그 장학까지 감사까지 가는 것도 사실 서울시 교육청 입장에서 너무 눈치 보이는 짓이고 만약에 이제 이게 전형적으로 초등학생들 사이에 그런 폭력이 일어났을 때 대처 시스템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라에서 그 교육청이 백날 감사한다고 해도 이게 사설초등학교잖아. 네. 그렇죠. 사설초등학교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않아요. 이게 네. 교장이 이사장 난 뭐 그거 아니, 하지 않았나? 교장이 전화통화하면서 얘기했어. 자기네들 징계는 학교 교육청 쪽에서 하는 건 무섭지도 않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조희연 교육감님을 건드렸어. 그게 가장 불쾌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장이 와가지고 교육감님 얘네들 안 되겠는데요? 왜 된 거야? 한번 조져야겠습니다. 교장이 정신 나간 소리 했는데요? 뭐 이러니까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사 한번 보시죠. 이거 이씨 안 되겠다. 숭이초 야 거기 누구 다녀 하면서. 아니 근데 숭이초가 되게 유명한 초등학교인 거 맞아요. 그렇죠. 되게 유명한 초등학교고 실제로 근데 난 초등학교 입장을 대변하다기보다는 그 교장님의 마음도 난 이해가 가. 그러니까는 처벌을 분명히 폭행을 당했어요. 그건 명백한 팩트죠. 그리고 그죠? 처벌을 내려야 돼.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처벌을 누굴 내리는 순간 다 한 명 한 명이 부모님들이 다 부모님들이 이사회를 찾아가 사회에서 다 함께 한 사람들이. 아니 애들이 장난 좀 했다는데 교장이 이래도 됩니까? 정신 나갔어요. 막 이럴 거 아니야. 교장 잘라주십시오. 교장은 그냥 직원이야. 내가 볼 때. 그냥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것도 이사장님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승희초 뭐 교육재단 4명 학생들 얘기하면서 한 분은 그 구모하시나 회장님 뭐저 대법관 아들이고 이쪽은 뭐 검사 아들이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야 적당히 처리해. 이랬겠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너 학창시절에 안 맞았어? 아 애들이 안 싸웠어? 하면서 그렇게 처리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면은 이제 그 교장은 뭐 어쩌겠어. 그쵸. 그냥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과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겠지. 기사가까지 된 건 분명히 피해 아들의 그 어머니들도 이 학교까지 보낼 정도면 일단 경제적인 부분도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닐 것이고 그리고 치맛바람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더 커지면 커졌지. 그렇죠. 여기서 축소되지는 만약에 일반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지도 못해. 기사로 내지도 못해. 기자가 뭔 소리야? 뭐 제 아들도 맞고 다녀. 아니 뭐 다른데 뭐 초등학교 뭐 중앙초등학교? 뭐 무슨 중앙초등학교에서 그랬다고? 관심도 없어. 아유 안타깝네. 기사 근데 뭐 숭이초등학교? 그럼 냄새 딱 오지. 그렇지. 그 중에 유명한 애들 한두 명이라도 있어. 뭐 구모 쪽이래.
일단 불러봐. 술을 우리가 하는 거지. 안 봐도 그 그림 나오거든요. 기자님 냄새 딱 맡고 야 네. 금옥 그림 좋아. 뭐야 윤소나 아들 와 그림 잘 나온다. 그래서 야 SBS 그 8시 뉴스에서 이 기사만 그쵸. 가지고 그러니까. 세 번을 네. 기사를 냈어요. 얼마나 돈 벌었어요, 걔네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왕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귀족들의 그런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지만 또 그 정치학에서 보면은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나는 학부모도 아니야. 네. 근데 비의를 해. 음. 마치 사실 나는 그 피해 학생이 부모님도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해서는 일절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 나오면 만약에 일절 부모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잘 나가는 사람이다. 똑같은 애들끼리 반감이 떨어져. 그렇게 생긴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않아. 일반 서민들이 피해 아들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야. 동일시 시켜놓고 가야 그래서 그냥 요구하고. 바로 최고의 사랑 게시판 가서 그냥 폭탄 던지고 막 쓰레기 같은 거. 근데 웃긴 건 금호아시아나는 일체 이런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는 윤소나 씨가 첫 대응할 때 그냥 죄송하다. 그리고 뭐 피해가 있으면 다 보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몇 마디 치고 끝내면 사실 끝날 문제인데. 그쵸. 근데 이거를 변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요 더 커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봤을 때 그 피해 어머니는 윤소나는 어쨌든 사과를 했어요. 타겟이 윤소나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윤소나 씨가 유명하기 때문에 계속 언론 지상에서 이름이 나오고 계속 폭격을 맞는 거지. 실제 타겟은 금호일 수도 있어. 그렇죠. 왜냐면 금호 쪽에서 터져서 네. 만약 이것 때문에 일이 커지면 받는 내가 볼 보상이... 때는 여기서의 타겟은 딱히 누구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돈 벌기 아주 좋아요. 그러긴 해요. 그쵸. 그냥 쓰기만 그냥 뭐라고 쓰기만 하면 기사가 돈 막 클릭당 막 얼마씩 받고 그쵸, 막 그럴 거 일단... 아니야. SBS에서 메인 뉴스로 3번 나올 정도면 이거는 탑 뉴스거든요. 어쨌든 근데 애기들 입장에서만 보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애기들 안에서 학교 안에서 물론 일어나면 안 되지만 뭐 어쨌든 일어났지 않습니까? 잘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 일이 커져가지고 이게 가해자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나 10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게 사건이 이제 커져버려서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그 피해자 학생이 왕따를 당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그런 건 아닌 것 안 같아요. 나왔으니까 이제 그들의 사이는 끝난 거지 뭐. 그 친구들하고 이제 더 이상 요단강 건넌 거야. 요단강 건넌 거 내가 볼 땐 파벌의 입이 형성됐어. 그치. 야, 그 금호 아시아나 파. 금호파. 그 방망이로 맞은 파. 이렇게 해서 파벌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바나나파. 그렇게 나눠가지고. 사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친구가 아니 그 피해자의 아버지 부모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정신과까지 이런 정신 검정서까지 받을 정도면 이미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놨다. 횡문근 융해증 이런 거까지 뭐 다 받아놓고.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맞았는데 의사가 별 문제가 없다. 그거 괜찮은데요. 근데 진짜 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보통 우리 교통사고 당하면 이제 안 아파도 아프다고 해야 되거든. 네. 뭐 그래야 지금은 안 아프실지 모르지만 아플 수 있다. 나중에 본인은 한 대 안 맞아보셨죠. 그렇죠. 맞아보면 나중에 아프면 보험 처리 안 되시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아니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비약을 한 거고.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정말로 자식들을 위해서 아마 그 다음 수단까지 다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애기들을 위해서. 뭐냐면은 지금 이 이슈에 대한 논쟁은 이 초등학교의 그런 그 폭력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렇지. 이게 문제인데 학교 내에서도 학교 폭력이 일어나도 나 몰라라 한다라는 게 이 기사의 취지인데 포인트가 하필이면 숭이 초등학교. 아니 근데 이게 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자체가 기득권이 또 다른 기득권을 억압하면서 생기는 부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자기 페이스북에는 자기 기사의 핵심은 뭐 그 학교 폭력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 학교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 헐거운 조사 뭐 이런 것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썼다고 하지만 그게 뭐 숭이 초등학교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일반 사람. 아니 사타님은 초등학교 때 맞은 적 있어요? 저는 일단 없어요.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맞은 적 없어요? 네. 난 있어. 친구들한테 맞은 게 아니고 너 때렸어? 초등학교 아니야. 내가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운동장에서 타고 있는데 그
축구를 하잖아요 보통. 네. 방과 후에 축구를 하더라고. 네. 난 자전거 타고 이제 친구랑 놀고 있는데 근데 축구 하는데 내가 자전거를 그때 갓 배웠을 때였어.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래서 뭐 중심 못 잡아가지고 뭐 학교 운동장 바깥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갔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축구공이 와서 내 자전거에 맞았어. 짜증나가지고 뭐야 씨 이랬지. 그때 왔더니 뒤에서 축구하러 누가 날 바로 차더라고. 그래서 맞았잖아. 그래서 그냥 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니 근데 다른 형들이 말리더라고. 그럼 싸움이 일어날 뻔한 거네. 아니 난 폭행은 당했지 내가. 그렇지. 나는 이제 3학년이고 형들은 6학년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써? 형들이 때렸구나. 아니 동창들이었으면 뭐 그렇게 안 되지. 뭐 MJ는 맞은 적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아니 너 안 맞았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일생을 맞아본 적이 없죠. 아니 싸운 적은 있는데 문자로 맞았잖아. 문자로 맞은 거는 그게 오죽했으면 문자로 때렸냐고. 그 마음에 그 트라우마가 더 커. 나는 그냥 축구하러 맞아서 등에 축구자국이 좀 남긴 했지만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싸움을 많이 했어요. 생긴 건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 싸움도 많이 하고 맞기도 많이 하고 때리기도 많이 하고.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는 잘 안 싸웠어요. 근데 이제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생각해 보면 학교가 세렝게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중학교 같은 경우도 몰라. MJ는 그래도 느껴졌을려나 모르겠는데 우리는 보통 1학년 딱 들어가잖아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남자 중학교였기 때문에 서열이 딱 정해집니다. 맞아요. 뒷자리에 앉으면 안 돼. 그 짱부터 부짱 그리고 1진, 2진, 3진, 5진, 6진 이렇게 정해져. 세분화가 돼. 그게 한 계약하고 한 2달 정도. 2달 정도에서 서열이 싹 정리가 돼. 그리고 그 서열이 특별한 전학생이 오지 않는 이상 3년 내내 갑니다. 그래서 입학 후 2달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사실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입학 후 2달. 이 안에 자식이 친구가 생겼는지 그리고 같이 어울리고 다니는지 체크를 해야지. 만약에 그때 체크 못해서 알고 봤더니 친구가 없더라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해요. 그러면 애가 자꾸 덧돌아 공부를 안 해. 문제집은 돈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데 책은 없어. 돈 문제집 뭐이냐면 아니 그거 학교 놔뒀대. 학교 놓고 왔어. 근데 성적은 계속 떨어져. 야 너 공부는 하니? 아 몰라. 엄마가 뭐라.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초등학생들 또 요즘에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차별이 심해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때도 저 때는 일진이 있었거든요. 일진 짱 막 됐어. 막 6반 짱, 5반 짱. 그때는 약간 세분화돼 있지. 4반 짱, 뭐 3반 짱 이렇게. 근데 그 친구들이 싸우진 않아. 근데 이런 학교 폭력이 저 때는 되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그 폭력을 보면서 뭔가 선생님한테 신고를 하거나 뭔가 하기보다는 참고 이게 삶이지. 이게 삶이지. 그때부터 인생을 넘어가고. 그 나도 초등학교 때는 없었는데 그런 건 중학교 때 가니까 좀 있더라고. 중학교 때 친구들 중에 그 학교끼리 싸움을 하는 게 있어요. 어느 학교 찾아가서 그 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유행했어, 유행. 그게 엄청 유행했어. 그래서 뭐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막상 가면 싸우지도 않아. 막상 가면 욕하고 멱살 잡고 그러다가 와. 근데 이제 진짜 싸우는 경우도 있긴 한데 내 친구 한 명이 그 학교 가서 싸웠는데 앞니가 2개가 빠져가지고 나한테 이제 자랑을 하더라고. 그렇지. 전리품이야 전리품. 그때부터 그 친구랑 친하게 안 지내. 왜 친하게 안 지내? 정신이 나갔잖아. 아니 이빨이 빠졌으면 졌잖아. 사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애기들끼리 싸울 때는 애기들끼리 싸움인데 이게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말해주는 순간 이거는 집안 싸움이 돼요. 그렇죠. 법적 공방에 가고. 이제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맞고 오면은 야 누가 때렸어 하면서 막 교무실 찾아가서 막 지랄하고 이게 끝이지. 그 정도가 끝이에요. 근데 요새는 SNS, 페이스북. 지금은 일단 아들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 그리고 누가 때려지 몰라서 죽인다. 올리고 가서 교사 막 멱살 잡고 당장 누구냐고 피해 학생 데려오라고 바로 이제 고소 들어가고. 얘 기본 클래스. 내가 볼 때는 이거 타겟해서 변호사 하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일단 이 사건도 그 피해 학생이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 그렇겠지. 당연해요. 수련회 가서. 보통 이 엄마 아빠들이 특히 승용차 다닐 정도 되면 부모님이 바빠요. 아이들한테 관심 쓰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 친구들은 직접 와서 엄마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럼 엄마 여기 맞았어요. 뭔 증? 애들이 막 바나나 우유라고 속이고 뭐 바디워시 먹였어요. 뭐 이러겠지.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나도 가오가 있는데 가자. 누가 그랬어?
근무하시나 근무하시나 회장 안 선자요. 뭐? 그럼 기자님 이렇게 되는 거. 남편 오면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러겠지. 사실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네. 되게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네. 일어날 일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이 맞고 왔다고 생각해 어떻게 할 거예요? 찾아가죠 학교. 네, 뒤집어 넣죠. 뒤집어 넣고. 네, 뒤집어 넣고. 사실 거기서 끝일 것 같아요 저는. 뒤집어 네. 놓잖아. 사과까지. 그러면은 사과. 그 주변 네. 교사들이 저거 사진 찍어. 어. 인스타에 올려. 누구누구 아버님. 아니 왜 때리는 해시태그. 뒤집어 놓으세요. 해시태그 헐크로 변함. 또 친구들이 야 MJ 너 학교에서 뭐 했어? 다들 나 이렇게 된다니까. 사탄님 어떻게? 저 같으면은 일단 열심히 증거 모으고 끝까지 가야죠. 바로 소송으로. 끝까지 간다. 아니 이거 타겟하면 된다니까 변호사들. 내가 볼 때는. 맞아요. 민사 갈 것 같아.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내 아이가 맞고 왔다. 맞고 왔다.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그 학교 짱이야. 그런 애한테 맞았어. 학교 짱한테 맞았어. 그럼 가서 너도 때리라 그럴 것 같아. 싸우라고 같이. 아빠 짱이라고. 아니 아빠 상대가 짱이라고. 아니 지더라도 싸우라고. 아니 내가 맞는데. 뭐 태권도장을 보내거나 약간 좀 더 훈련을 시킨다. 트레이닝 좀 시키고 네. 야 나중에 또 때리면 너도 때려. 같이 또 때리면 싸우라고. 때린다. 먼저 싸우지 말고 그 나머지 선빵은 때리지 마라. 선빵을 때리지 말고 애가 괴롭히거나 때리면 너도 같이 때리라. 강하게.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근데 사실 진짜 나는 이게 이런 기사 볼 때마다 나도 이제 빙의를 해봐요. 내가 자식이 낳으면 자식이 맞고 왔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백날 교무실에서 가서 뒤집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의 서열이 바뀌나?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내 아들을 안 때리겠죠 다음부터는. 근데 우리 아들은 왕따당해. 점점 이제 무리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세력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마무리가 전학을 가거나. 아니 결국엔 피해 아동만 더 피해를 받고 끝나요 사건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래서 난 이런 부분에 지금 조명을 좀 해서 우리가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승희초를 조지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런 학교 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그냥 막 승희초 조진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무슨 변화가 있나? 조지면 재밌을 것 같긴 해. 아니 승희도 저저봤자 교장 잘리는 것밖에 더 있냐고. 아니 일단 거기 나는 진짜 그 피해 학생의 마음이 지금 빙의하는 거야. 그 학생이 다음부터 학교 어떻게 다냐?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막. 전학 가겠지. 승희초에서는 일단 그 친구는 전학 이제 간다. 아니 부모님 입장에서 요즘엔 또 웃긴 게 뭐냐면 SNS가 하도 발달해가지고 전학 가면 전학 간다고 다 알아요. 나 옛날에 당호임 할 때도 그랬어.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당호임 할 때도 나 그 고등학교 돌아갈 때 홈스쿨링 지능중학교 지능중학교 짱 온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확실히 옛날부터 그런 건 있었죠. 아니 난 시작을 때 우리가 이제 서강중 지능중 이렇게 있었는데 전 지능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강중 지능중 다모임에서 이미 그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싸움이 난 거야. 지능중 짱 들어가니까 지능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기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강중에서 또 인기 있었던 부짱이든 짱이든 그 친구가 보고 빡친 거야. 그래갖고 그 입학 첫날에 맞짱 텄어. 근데 진웅중 짱이 이겼어. 저를 정리되더라고. 아니 사실 내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카오스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서열이 정리가 되면 평화가 찾아와요.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노예의 마음이야. 노예의 마음이야. 아니 뭐 서열 1, 2등 한 애들은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그 동안은 밑에 애들이 좋아. 나한테 신경 안 쓰거든. 아니 이게 막 그때 당시에는 막 그 자기들 가오 산다고 막 얘들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서열이 정리되면 오히려 이제는 다른 쪽에서 그걸 찾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이 학교 폭력의 문제가 조희영 교육감님이 이번에 칼을 뽑았으면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좀 좋은 대책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연희님께서 잘 하시기를. 연희야? 조희연. 희연. 연희. 알겠습니다. 그거를 뒤집어 씌워놓고 야구 방망이로 때렸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렇죠. 그로 인해서 피해 학생은 횡문근 융해증. 굉장히 어려워.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 뭐라고? 횡문근 융해증.
횡. 가로횡. 예, 횡문군. 횡문근. 문. 횡문근. 뭐야? 뭔 뜻이야? 그게 그 팔이나 다리 쪽에 가로로 되어 있는 횡문근이라는 근육이 있어. 아, 근육이구나. 그 근육이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녹는데, 그러니까 융해증이 녹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팔다리에 있는 그 가로로 된 근육이 녹는 증상이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 녹아서 혈액으로 들어가면 장기를 망가뜨린다 이거지. 그게 좀 뭐 피해자 학생이 맞아갖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진단 자체는. 근데 이제 그게 약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기사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16일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그럼 그 기사에서는 어떤 재벌이냐 어떤 연예인이냐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네티즌들이 그건 모르나? 다 알죠. 어떻게 찾았어? 그 초등학교가 숭이초등학교. 일단 초등학교를 찾겠죠. 초등학교 찾았겠죠. 초등학교 찾았고 3학년에 나왔잖아. 그렇죠. 3학년 2달 전에 수련회 간 곳이 어딘지 찾았겠죠. 그 중에 나온 게 바로 윤소나의 아들과 금호 아시아나 회장의 손자였죠. 예, 윤소나는 그래서 17일 날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무차별적인 집단 폭력이 아니고 단순한 장난이었다. 두 번째, 피해 아이 부모를 만나서 아이와 함께 윤선아의 자식과 함께 눈물로 사죄했다. 세 번째, 피해 부모 요구는 치료비와 그 바디워시를 강제로 먹였대요. 또 그 학생한테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선아가 치료비는 당연히 자기가 책임지겠지만 바디워시를 강제로 먹인 사실은 없다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 조사가 미흡했다고 했잖아요. 학교 조사 그렇죠. 당시에 똑같아. 지금 윤소나 했던 말과 똑같은 조사 결과 나왔어요. 학교 조사 결과 단순한 장난이기 때문에 폭력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강제로 먹인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았겠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에 맞춰서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윤소나 입장에서는 이게 학교 조사 결과 바디워시를 먹인 사실이 없으니 거짓 진술을 내가 강요하진 않겠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어떻게 됐겠어요? 타올랐죠. 그렇죠. 엄청 불타오르죠. 공식 입장이 학교 폭력을 장난으로 가볍게 치부했고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그 사과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필요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서 비난을 받았죠. 그러니까 학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학교 폭력이 일정 부분 일어났잖아요. 장난이든 아니든. 장난이든 아니든 학교 폭력이 일어났고 그거에 대한 가해자 학생이 윤선의 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만 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비난이 그 드라마가 있어요. 윤소나 씨가 나오는 최고의 한방이라는. 요즘 뜨고 있는 드라마인데 6월달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막 드라마 게시판에 또 폭탄 던져. 그렇죠. 거기에서 하차하라. 하차하라는 이제 비난이 이어지죠. 하차하라는 비난이 이어지니까 18일날 윤소나 소속사를 통해서 두 번째 사과문. 이번에 이제 그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가족의 억울함을 먼저 생각했던 부분도 사죄드린다. 또 다른 내용으로 초기 대처에 있어 변명으로 일관돼 버린 제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의 미흡한 대처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항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 진실된 사과문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커지니까 그렇죠. 서울 교육청에서 특별 장학을 실시해요. 19일날 특별 장학을 실시하는데 자, 세 번째 주제는 PD 소공자가 준비한 거고요. 제가 PD 소공자고요. 네, 저는 MC 복형입니다. 네, 저는 게스트 MJ고요. 임시 게스트 사타입니다. 계속 임시 게스트라 그래. 한번 밀어붙였으면 끝까지 가야죠. 그렇지. 아니 뭐 누구 게스트 따로 와? 지금 오고 있나? 혹시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 뭐 방청객이 갑자기 게스트가 되고 이런 거 아니겠지? 자,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거 정말 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그 윤소나 아들. 윤소나 아들 사건. 그렇죠. 뽐뿌 자유 게시판에 6월 19일날 월요일날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은 윤소나 아들 and
금호 아시아나 박상구 회장 손자 점점점 작성자님 맛있는 파인애플. 파인애플 맛있죠. 그 글은 뭐 대충 다 아실 거예요.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실 텐데 뭐 그 내용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하루하루. 네.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읊어줄게요. 네네. 이 사건이 16일 날 처음 발생이 됩니다. SBS 8시 뉴스에서 네. 사립초등학교에서 3학년 수련회에서 집단 폭행이 발생됐는데 초등학교 그렇죠. 가해자는 가해자가 4명인데 그 학생 중에 재벌 총수 손자가 한 명 있고 유명 연예인 아들이 한 명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보도. 보도 내용은 집단 폭행이 문제가 아니고 집단 폭행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미흡했다. 그래서 이것이 영향이 재벌 총수 아들이고 혹은 유명 연예인 아들이기 때문에 영향이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면 수련회가 2달 전에 갔다고 하는데 수련회 가서 그 이불 있죠? 그 쬐끄만 이불 홀겹이라고 하더라고 얇은 거. 후속 SBS의 후속 취재 결과가 나옵니다. 19일 날. 물 비누를 먹인 것은 속아서 먹었다는 피해 아동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네들은 그 피해 아동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보도했을 뿐이고 사실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야구 방망이는 그 윤소나가 처음에 첫 번째 입장 전달을 할 때 그 야구 방망이가 아니고 스티로폼으로 된 그 타격이나 했을 때 전혀 치명상 입지 않은 그런 거였다라고 했는데 야구 방망이는 재벌 회장의 손자가 수련회에 가져간 것으로 실제 아이들이 야구 경기에 쓰이는 야구 용품으로 확인됐다. 근데요.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아니라는 거지. 단순히 실제로 야구 방망이니까 때리면 다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후속 취재 결과 나왔고 학교 측에서 CCTV에 잡힌 모습을 보면 수련회 후에도 피해 아동이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어린이 진단한 정신과 의사는 이 어린이가 악몽이랑 불안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이렇게 19일 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20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사건이 더 커지니까 숭우 초등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가 특별 조사가 특별 장학이 감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교육감님께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지금 오늘까지 나온 교육감님 직접. 교육감님이 조희연 교육감님이 그러니까 감사로 전환할지 말지를 21일 날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커져버렸네요. 일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됐죠. 일단은 그 친구들이 이제 윤선아 씨가 가장 큰 착각을 한 게 더 남았어요? 많이 다 했어. 윤선아 씨가 가장 착각한 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다니는 자기 아들이죠, 아들. 그렇죠,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숭이초등학교. 거기가 잘난 아이들만 다니는 거기 굉장히 초등학교니까 굉장히 비싼 학교예요. 뭐 자기 친구가 뭐 대우 아시아나 회장 손자라며, 대우 아니야 금호 아시아나 손자라며. 그러면 자기 친구는 뭐 대법관 아들이고 자기 뭐 저쪽 친구는 또 뭐 서울중앙지검 검사 아들이고 막 이럴 거야. 피해 아들도 뭐 비슷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걸 너무 쉽게 봤어. 그러니까는 비슷한 권한과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만 다니는 학교인데 여기서 쉽게 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대법관 거기까지 대법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디 회장인데 아니 뭐 적어도 사장 정도는 그렇죠. 사장인데 내가 뭐 이런 그러니까 언론을 바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몰라 이걸 터지기 전에 미리 그 윤선아 씨나 아니면 뭐 구모 아시아나 쪽에서 미리 대처를 했으면은 그렇죠. 쉽게 끝났을 문제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뭐냐면 학교 측에서 이게 벌써 2달 전 지금으로부터 2달 전이면은 학교 측에서 이미 조사가 다 끝나서 애들 징계도 없었대잖아. 그리고
그 징계 대상에서는 네. 금호아시아나 회장 아들 손자까지는 네. 아예 안 빼고 명단에서 빼고 네. 그랬다고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숭인 초등학교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나는 안타까운 게 그거야. 윤소나 씨의 그런 최고의 사랑 게시판에 가서 폭탄을 던지는 건 네.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의 문제점은 숭인초등학교의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숭인초등학교를 감사를 하고 장악하는 거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옳다고 보는데 윤소나 씨가 사실 윤소나 씨가 아들이 했긴 했지만 이거를 사실 저는 윤소나 씨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보거든요. 두 번의 사과문을 올렸고 SBS 그 이거를 취재했던 기자가 김종원 기자님이신데 네. 그 기자님이 또 17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올린 게 뭐냐면 윤소나만 욕을 먹잖아요 지금. 사실 근무하시는 아들도 있는데 윤소나만 욕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윤소나 약간 도와주는 글을 쓴 게 뭐냐면 장문의 글 중인데 핵심이 뭐냐면 유일하게 그 가해자 아동들 중에서